그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이 당신을 선택했다. 그러면 당신도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의 대답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감독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떻게 저를 선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라스트 이걸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나 올드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리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유, 연봉도 안 받으시는데 노력봉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연봉 50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500억 벌어다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리더들, 이럴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절 이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와야죠. 왜냐하면 축구 자체가 이게 돈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워낙 또 축구를 잘 몰라서 추갈못이라. 네. 근데 또 워낙 이슈가 큰 이슈라고 그렇죠. 워낙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셔갖고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전문가 모시고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저는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예. 지금 이 홍명보 감독 이 축구 대표팀,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구하고 축구는 구별하시는 거죠? 아유, 9명 11명? 공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네. 축구를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 거론된 이름들은 제가 좀 알고 있어요. 홍명보랑 저기 그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감독 이게 이 이슈 너도 정몽규 따라가라. 이 이슈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실력이 없으면은 클린시만 따라가야지 어떻게 자리를 뭉개고 앉아 있어. 자, 그래서 정몽규랑 같은 정시 아니야? 홍명보 감독 축협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참. 홍명보 감독 임명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일단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러네요. 일단 오늘 제가 박문성 위원을 모시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팬입니다. 아니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축구 대표팀 이슈로만 알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 묵은 문제고 저는 이게 사회 문제, 시사의 이슈에 이미 넘어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권력 구조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 공정과 불공정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좀 따져보자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의 리베로 홍명보라는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축구계 인사들, 축구 팬들이 이거는 났어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인지를 우리가 전문가한테 들어보겠다는 거죠. 네. 뭐가 문제예요?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요. 디테일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임기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네, 지난 주말에 이사회 긴급하게 해서 서면으로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일단 어떤 게 문제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 대표팀은 축구를 깊게 하는 분들도 보시지만 뭐 가끔씩 월드컵에 한번 봐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홍명보 감독 아니요, 축구협회가. 축구협회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래 감독 선임할 때 약속하고 감독 선임해요? 이번에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감독 선임의 기준을 제시를 하죠. 어떠한 외국인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뽑겠다. 그 원래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아서 하는데 아니 계세요 아저씨.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협회가 언제 우리한테 상의하고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침 흘리시. 우리랑 상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어떠한 기준을 내세우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가진 절차,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는지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한 번도 우리랑 상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상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 2월에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물러나면서 축구협회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우리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 좋은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 그 하나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 약속을 했군요.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표팀은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 뭐 예선을 통과라든지 이런 게 큰 목적이 아니라 목표는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은
정말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 네. 막 와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겠죠. 전술도 있고 그 안에는 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도 있기 때문에. 거기 트렌드가 또 있어요? 있죠. 전술 같은 게? 예. 있죠. 그 열심히, 유행하는 게 있죠. 열심히 뛴다고 될 문제가 아니군요. 열심히 뛰는 거로 했으면 기본이고. 우리가 월드컵 한 2번 우승을 했죠. 그래요. 어떻게 열심히 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감독을 데려왔던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하는 거죠. 히딩크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겠다. 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5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2번의 임시 감독제를 썼어요. 그렇죠. 네. 한선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회사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CEO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CEO를 데려오겠다라고 네. 했는데 5개월을 끈 거예요. 예. 그리고 임시 CEO를 중간에 2번 썼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CEO를 못 데려온 거죠. 약속했던. 예를 들면 뭐 총회를 열어서 기업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CEO를 데려오겠다라고 주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국내 누군가를 데려왔던 거죠. 그건 약속을 어긴 거죠. 약속을 어겼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명분 싸움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명분?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출신 감독이라고 훌륭하지 않은 거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세계적인 예. 전략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한 훌륭한 감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럼 외국인 감독이어야만 해? 뭐 내국인이 해도 되지. 물론 이제 그렇다면 뭐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단언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국내 후보군이 없는 건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라든지 뭐 제주의 김학범 감독이라든지 있잖아요. 처음에 왜냐면 클린스만이 물러나고 나서 이런 분들의 함합평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얘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이 우리는 외국인 뽑겠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약속을 예. 못 지켰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외국인 감독을 약속했는데 못 지켰던 무능력. 네. 네. 무능력에 5개월 동안 저희 약속했지만 뽑지 못했습니다라고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 예. 이 두 가지가 다 무능력과 무책임이 결합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선임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죠.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니 신인 감독 됐는데 뭐 이렇게 시작 첫 경기도 안 뛰었는데 막 이렇게 난리야. 예. 이런 난리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이 난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새롭게 출발됐는데 과정과 절차에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축구협회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축구협회 우리는 말이죠. MK 입장에서. 네, MK입니까? 네, 축구협회 네. 입장에서 외국인 감독 모셔보려고 했어요. 여기저기 막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랑 조건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이미 뭘 하고 있거나 그래서 안 돼. 근데 이렇게 외국인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냥 국내에서도 훌륭한 홍명보 이런 감독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어떻게든 잘 모셔와서 해외 트렌드 같은 거에 또 외국인 코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데려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가져보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납득되면 되죠. 네. 근데 그런 납득이 되지 정확히 않는다는 축구협회 입장이에요. 거의 아하. 거의 그래요. 마지막 그러니까 얘기 빼고 지금은 네. 사실 거의 그런 설명이 없죠.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우리가 요즘 올림픽 좀 있으면 파리 올림픽도 있는데 예.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딴 선수에게만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메달, 동메달 혹은 메달을 따지 않았어도 열심히 네. 땀 흘렸던 모든 우리들은 같이 과정에서의 절차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네. 우리가 이번에 감독 선임은 딱 그냥 마지막 결과도 아쉽지만 네. 왜냐하면 약속했던 걸 못 지켰으니까. 예.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공유, 이해 이런 것들이 있었나. 금방 얘기해 줬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예? 예를 들면 감독을 선임하는 기구였던 전력강화위원회조차도 네. 박주호 의원이 한번 참여했던 네.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그 위원이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도 공유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안에서도 공유되지 않았던 건 밖으로도 공유되지 않겠죠.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축구협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정 씨예요? 정문규 씨하고 같은 정 씨예요? 네. 자, 우리 축구협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 다 그렇게 미리미리 저 한두 번 샜더니 그래서 공개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누구누구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저 몸값 올릴 생각이나 하고 그 뭐 협상 이거나 좀 레버리지도 쓰려고 하더라. 그래서 최대한 비밀리에 최대한 은밀하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외국이든 아니면 국내 감독이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정보들이 새갖고 다 저 소문나고 그래갖고 다 망쳐버렸다. 그래서 이번엔 특히나 더 조심조심한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스스로가 자기한테 질문해야죠. 그 질문. 우리한테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과정에서의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근데 얘기하셨던 거죠. 협상은 그 소위 얘기하는 뻥카, 블러핑이 있죠. 패를 보여줄 건 보여주고 감출 건 감추죠. 같은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5개월 동안 같은 정씨야. 5개월 동안 정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축구협회 패, 한국 대표팀의 패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노출했던 건 협회입니다. 아 그래요? 회의 도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예요. 자, 우리 어떻게 누구 뽑을까? 뭐 르나를 뽑을까? 아놀드를 뽑을까? 누굴 뽑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흘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걸 스스로 망친 셈이 됐거든요. 마지막 지금 최근에 이슈가 이제 그거였지 않습니까? 박주호 의원이 공개를 했고 내용을 그랬더니 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왜냐하면 내부에 처음에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비밀 유지 조항이라고 하는 걸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만약에 박주호 의원을 그렇게 안에 있었던 정보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것도 박주호 의원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을 뽑을 땐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복귀를 하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많이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지난 5개월 동안 회의 도중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흘렸던 그 전력강화위원회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거를 방조했던 축구협회 스스로가 자기에게 책임을 또 한 번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박주호 의원에게만 법적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 전략강화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그게 한 10명 안팎일 겁니다. 그게 각 예를 들면 뭐 대학, 여자, 실업, 프로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의 대표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사실 근데 전력강화위원회도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성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력강화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우리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지? 기술 파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전술이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자 축구 전문가, 대학 축구 전문가, 뭐 K리그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죠. 각 선수별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자. 뭐 당연히 전력강화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전력강화위원회였다고 한다면 그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사람 구성을 해줘야죠. 즉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야죠. 이번에 예를 들면 어떤 감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모림이라고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모림? 네, 그냥 이름이 아모림이에요. 아모림 어때요? 네네. 아모림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 유럽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연봉이 200억. 200억이요? 그러니까 못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안 돼. 근데 안 되죠. 이렇게 축구를 잘 모르셔도 야 200억이면 안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12명 안에 아모림을 집어넣습니다. 아모림을? 200억이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모림이 누군지. 어디 감독인데 그 양반은? 지금 포르투갈에서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에서 워낙 잘해서 지금 잉글랜드 리버풀이 얼마 전에 계약하다가 비싸서 못 데려간 사람이에요. 일단 넣어놓는 거군요. 근데 일단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핵심은 이 아모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모르니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12명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들어와 보면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뽑아야 되는데 외국인 감독을 몰라요.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홍명보다 더 욕을 먹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그 욕 먹고 있어요? 엄청 먹고 있어 나 지금. 와 이렇게까지 내 욕 먹는다고? 좋습니다. 욕은 워낙 또 익숙하니까. 참 내부에서도 그 좀 이렇게 보고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임생 기술 이상가 이분이 최종 보고가 없이 내가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임생 보고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또 잠깐 우리가 일단 이 그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시스템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략강화위원회에서 후보군 풀을 짜고 여기서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면 축구협회가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아까 그 10명도 안 된다는 전력 강화 위원인 박주호 위원은
그때 뭐 자기 유튜브 녹화를 하다가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이 됐다고 그래서 놀라는 모습 때문에 저희가 더 놀랐죠. 그렇죠. 전력강화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인데 몰랐다고 이랬고 이걸 내정 사실을 발표하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어쨌든 후보 추천의 권한은 정강위에 있는 건데 내가 모르겠고 나는 회장한테 권한 이미 받았어. 그 내 책임이야 하면서 거의 뭐 울먹이면서 막 브리핑을 했어요. 아 제가 너무 세게 아니요, 그럼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다 많은 팬들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막 울먹거리거나 손을 떠시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감독 선임의 절차가 뭐고 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이 복잡한 사실 뭐 시스템이나 규정을 얘기하는 거를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속상했어요. 왜요? 그 발표하는 날 이임생 이사의 그 홍명보 선임을 발표할 때 일단 떨고 울먹거리시는 그 자체도 그랬지만 홍명보 감독입니다. 서글펐어요. 이거 얘기할 때 되게 떨었어요. 좀 서글프고 왜 그랬냐면 좀 너무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저는 축구 쪽에 개인적으로 한 2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축구계의 민낯을 보는 듯한 현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생 이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떨면서 했던 말이 제일 많이 했던 동어 반복이 뭐였냐면 제가 오로지 제 혼자 결정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그걸 제 기억에 한 5번 이상 강조하시더라고요. 국가대표 축구 감독 결정 홍명보로 결정한 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결정한 겁니다. 축구협회장은 여기 관여돼 있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했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나중에 부르면 저한테 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누군가 사람하고 얘기하건 아니면 정치적 수사를 쓰건 아주 강한 부정을 계속 거듭해서 쓰는 건 긍정이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자리에 나와서 설명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홍명보 감독 선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게 훨씬 더 담백했다고 봐요. 우리는 외국 감독 선임하려고 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고 하지만 저희의 몇 가지의 부족과 실질적인 어떤 뭐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으로 한 수뇌부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회장이건 부회장단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야 된다. 사과를.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모든 화살을 맞고 저희에게 모두 욕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맞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홍명보 감독에게는 새로운 출발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 물론 이렇게 해서도 비판이 들어오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 혼자 한 거다. 저 혼자 한 겁니다. 저 혼자 한 거예요. 홍명보 감독도 책임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도 책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요. 이임생 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 그래요? 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자꾸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전력강화위원회는 결정 단위가 아니에요. 추천 단위입니다. 뭘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단속을 뻗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왜 홍명보로 결정한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홍명보 개인의 이해와 욕망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와 욕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하셨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월드컵을 보시거나 우리 과거의 축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홍명보는 한국 축구의 매우 대단한 사람이죠. 선수로서 월드컵 4강 포함을 해서 최고의 선수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감독으로서도 2010년 런던 올림픽 메달을 땄죠. 금메달. 그리고 이후에도 울산이라고 하는 팀을 K리그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죠. 그래요? 딱 근데 중간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그렇죠. 홍명보 감독의 그때 홍명보 감독이 홍명보 감독은 계속 저희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내 축구 인생에 딱 한 번에 있는 그 5점 월드컵을 감독으로 갔을 때 실패했던 그걸 언젠가 한번 만회하고 싶다. 그게 계속 꿈틀거리고 계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개인의 어떤 이해와 욕망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건 협회가 모든 카드를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홍명보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럼 이전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카드들을 다 날렸어요? 다 날렸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제가 듣기로도 이미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홍명보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안에서 약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내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쨌든 이제 축구계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축구계에 대한 비판을 막
워낙 축구 좋아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일단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할 따름이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감독을 뽑으려고 하면 협상할 때 내 패를 다 까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프로 우리랑 연봉 협상할 때 안 까잖아요. 아유 그땐 블러핑 심했지 내가. 근데 그 패가 이미 다 까졌고 마지막에 최종 후보가 2명밖에 없대. 다 까졌어요. 그러면 축구협회가 별로 우리한테 뭐 줄 수 있는 뭐가 그러니까 여지가 없잖아요 협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까졌고 결국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때 뭐 옛날 벤투 때도 그랬고 클린스만 때도 그렇고 누적된 거예요 이런 불신이. 축구협회 협상력,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클린스만 선임했을 때 그때도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거든요. 뉴스 몇 번 나왔었죠, 근데 그죠? 그때 이제 축구협회장이 어쨌든 우리는 벤투 때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했다. 원격 조정한다는 분이 시스템으로 그분이죠? 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내가 제안 먼저 했는데 내가 감독 나 좀 써볼래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의 불신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싶고. 혹시 지금 축구협회에서 뭐 무슨 압력을 받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그거는 뭐 나로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자리가 바로 여기요. 모든 외압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곳. 장르만 여의도입니다.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축구도 엄청 좋아요. 많이 축구를. 보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막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신토토입니다. 축구 아닙니다. 축구 토토 로또 아니에요. 정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역배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만약에 그 말씀에 사실 앞에 이야기는 팬들이 많은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뭐 공정이라든지 절차 혹은 패자부활전, 금수저수저 이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도 당연히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선수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유명하지 않은 그런 또 흑수저들이 계시죠. 선수 때야 실력의 차이기 때문에 더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기회를 많이 받은 거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선수들은 또 기회를 적게 받은 것도 어쩔 수 없죠.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게. 근데 지도 영역으로 나오면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교육학을 새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를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선수 때 화려했냐 화려하지 않았냐 보다 것도 있지만 지도자가 되는 순간은 지도자로서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누가 더 학습하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켰느냐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선수 때 유명했어? 공 잘 찼어?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지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줘요.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거야. 반대로 정말 죽어라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평생을 바쳐서 내가 축구 좋아하고 또 이 축구의 어린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육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혹은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전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돌아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국내 감독도 넣어놓고 국내 감독도 그렇게 폭넓게 찾아봤느냐? 좀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봐요. 이미 국내 감독의 구상에는 몇 명만 딱 들어오겠죠. 박항서 어때요, 박항서? 박항서 감독도 후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감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 우리가 알만하면 와 알지 유명하지 이런 사람들은 선수 때 유명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돼서도 그다지 공부하지 않고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감독 기회를 줍니다. 왜? 유명했으니까. 반대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죽어라 공부해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 결론 마무리만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중에 귀결되냐면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은 간절히 노력하지 않아도 감독을 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면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은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왜? 나 노력 안 해도 시켜줘. 반대로 노력을 죽어라 했던 흑수저들은 노력을 죽어라 해도 시켜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라지죠.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판에는 노력하는 지도자가 안 생깁니다. 계속 갭이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그 문제로 가보죠. 왜 국내 감독은 후보 군대 안 됐어? 저도 아쉬워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아쉬워요. 그리고 왜 협회가 처음에 그렇게 설정했는지 아쉬운데 국내 지도자들 포함해서 한국 축구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한국의 지도자들과 감독을 키우려고 얼마나 스스로 문을 열었는지,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배타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풀을 열어놓고 얼마나 경쟁 체제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지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 스타 플레이어 문제는 뭐 상당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스타 플레이어라는 건 저는 명분 싸움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을 써요. 프로그램이 안 돼. 상관없어요. 유재석 썼는데도 안 된 거야. 이 PD 제작진 잘못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근데 뭐 이상민을 썼어요. 프로그램이 안 돼. 그러면 야 누가 이상민을 쓰자고 한 거야? 왜 이상민을 써갖고 프로그램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이런 게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타 플레이어를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을 쓰면 적어도 그 책임을 좀 더 면할 수 있다 혹은 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스타 플레이어를 자꾸 좀 쓰게 되는 거 아닌가. 그 기회 균등은 그래서 이루어지기가 좀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출연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대중들의 인기가 척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감독은 출연자가 아니라 제작팀입니다. 그럼요. 이 PD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대장은 말 그대로 제작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PD들 중에 유명 PD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송을 볼 때 아, 저 방송이 PD가 누구야?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PD는 결과물 갖고 보여주는 거죠. 감독은 결과만 갖고 보여주는 사람이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감독은 뭐 예를 들어 저 이상민 감독이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뭐 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팀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뭐 국내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대 축구도 역시 비슷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실력은 분명히 있어. 저 사람이 가르치는 능력, 뭐 훈련 능력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사람 갖다 놓으면 이 축구협회에서도 설명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명분이 잘 안 서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자꾸 갖다 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논리로 가자면 계속 외국인 감독 쓰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볼 때 정프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래서 쓰자가 아니라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름값 있는 사람 앉아서 욕바지로 세워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면피하기 쉽지 않느냐. 우리 책임이 덜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으면 협회가 그 진짜 정말 나쁜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방패막이로 쓸 거면.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대표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가 합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팀은 갑자기 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맡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그래도 포기한 10명 정도 안에서는 최소한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린 그 10명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스타 플레이어들 몇 명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인재풀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 밑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 초등학교 팀이 축구팀을 만든대요. 저보고 이렇게 좀 교장 선생님이 좀 세팅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자문.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일단 감독님을 뽑으시면 감독님이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뭐 팀을 어떻게 하는 조직을 하는지 만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독을 하면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를 가리킬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이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거에 축구협회에 그 레벨에 맞는 좋은 지도자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아마 복수로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좀 해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 아마 좋은 감독 뽑을 수 있을 거라고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초등학교 명문이야 명문. 나 교장. 그래서 알고 있죠. 우리 명문 초등학교인데 그런 사람 말고 그 2002년 4강 멤버들 중에 지금 노는 사람 없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축구부 만드는데 2002년 4강 멤버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은 외국인 감독들이 오고 싶어하는 자리긴 해요? 그럼요. 이번에 100명을 어쨌든 뭐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막 넣은 것도 있지만 물론 유럽에 있는 탑급이 오진 않아요. 저희 JTBC 인터뷰에서 그 이용표 선수가 클럽급 오나요? 했더니 그 정도급 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되나요? 또 우리 또 욕먹을 텐데. 사과 바로 했습니다. 이용표 선수. 그러니까 우리 댓글에 뭐냐면 클럽급 아니고 클럽급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탑급은 우리가 일단 돈도 못 맞춰주고요. 예. 그들은 돈을 맞춰줘도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현실은 그렇죠. 인정해야죠. 네. 왜냐하면 그래.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당연히 매력적인 공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의 레벨은 아니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죠. 뭐냐면 커리어를 막 좀 쌓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나 한국 팀을 이렇게 네. 올렸다고 내가 그렇죠. 아니면 유럽에서 좀 잘 나가다 한번 약간 커리어가 꺾였거나 삐끗했을 때 대표적인 게 히딩크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반전 포인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거기에 예. 매력적인 건 우리는 월드컵 본선 무조건 갑니다. 월드컵 보여주면, 본선에 가서 16강만 해도 대한민국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면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죠. 명단을 보면 손흥민 있어? 이강인 있어? 김민재 있어?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해서 어차피 여기가 아시아에 이번에 특히 더 늘어났어요. 본선 출전권이 48장, 아시아가 8.5장에서 그냥 갑니다. 이거는 뭐 이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탑급은 아니겠지만 그 밭도 밑에 한번 내가 커리어에 반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내가 가서 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야지. 이런 감독들은 오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뭐 누구더라 무슨 마치 감독 제시 마치. 네. 그분이 우리나라에 올 생각이 어느 정도 없지 않았는데 한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오퍼를 좀 기다렸는데 막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안 해서 지금 캐나다가 날라다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3주를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못한 겁니다. 아니 우리 축구협회가 그런 뉴스를 보니까 뭐 계속해서 외국인 감독은 뭐 좀 아닌 거 뭐 단점들만 계속 얘기하고 홍명보 국내 박주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되게 뭐 또 아주 친근하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냥 카드만 꺼냈다 만지작거리다 끝낸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8가지 이유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저는 8가지 이유 보면서 리더십 뭐 이런 거. 정말 사실 현역 선수들에게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발표를 지켜봤던 몇몇 선수들은 안 좋은 의미로 너무 놀라웠다는 너무 놀라웠다. 저게 아닌데 같은 선수를 했던 볼을 찾던 사람들끼리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드업 1위 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드업 1위. 빌드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공사할 때도 건설 이렇게 올라가는 기초 공사를 빌드업이라고 하죠. 축구는 빌드업을 하면 막 경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첫 시작. 골키퍼나 수비수에 또 이렇게 막 패스하는 거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1위라고 하는 건 없어요. 프리미어리그의 빌드업 1위 팀이 어디죠? 스페인 라리가 빌드업 1위 팀이 어디예요? 빌드업은 형태입니다. 빌드업을 짧은 패스로 가져간다. 긴 패스로 가져간다. 빌드업을 사이드 위주로 한다. 빌드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해야지. 유형이지. 그럼요. 빌드업을 1위라고 하면 빌드업 2위 팀은 어디예요? 메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또 욕바지 하겠습니다. 욕을 너무 빌드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얘는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욕먹는 빌드업을 한다. 경제 얘기할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빌드업 1위 팀 이런 표현. 그다음에 나머지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외국인 감독이 이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어린 선수 육성, 모든 연령 대비 뭐 다 현장 가서 봐야 되는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 기준대로 하면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수 없는 기준을 이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빌드업 1위라는 것도 왜 만들었냐면 그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빌드업을 잘한다 이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원칙 8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그럼 이 8가지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은 홍명보. 오케이. 아니에요. 홍명보 세워놓고 자 홍명보일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 만들어. 홍명보가 잘하는 거 8개 뽑아봐. 그렇죠. 그러면 축구 이거는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그러면 홍명보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명밖에 없었다니까요. 다 밀려서 다 놓쳤죠. 외국인 다 놓쳐서 남은 게 홍명보 하나였다. 현실적으로 그랬죠. 그럼 일각에서는 고대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홍명보 감독 이야기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홍 감독이 사실 처음에는 내 이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는 울산을 지킨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이제 또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연쇄적으로 그러면
속된 말로 K리그는 호구냐. 뭐 국가대표가 원하면 감독들 다 빼줘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이제 홍 감독 얘기를 하면서 물론 홍 감독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했으면 좋겠는데 홍 감독이 지난 12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왜 이 감독직을 수락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대화 이어갈게요. 네.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도전을 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다고 하면 명예회복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 자체 개인이 욕먹을 일은 별로 없는 거군요. 그러면 아니면 개인도 욕먹을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울산 팬들이 지금 부글부글 될 텐데요. 울산 팬들 같은 경우도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 결정 일주일 전에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배신감 느끼셨구나. 바로 일주일 만에 그 말이 그대로 번복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일주일 전에 울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그 일주일 전에 바로 축구협회를 저격합니다 스스로. 홍명보 감독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 전무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전무는 그 명함에 축구협회 전무는 어떻게 찍히냐면 CEO로 찍혀요. 아 그래요. 최고 의사결정. 그러니까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 명예회장 같은 경우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전무들이 거의 다 하는데 전무를 했던 분이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축구협회 때 벤투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 이 시스템으로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축구협회에 일하는 사람 중에 혹시 개인의 이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봐라. 이렇게까지 적용을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거지. 망가졌다고 얘기했는데 저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딱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질문합니다. 일주일 만에 바뀐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이 당신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당신도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망가진 시스템이 선택한 당신을 그걸 받아버리면 당신도 그 망가진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 지난 그때 홍명보 감독의 대답은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워딩하지는 않았겠죠. 워딩이 이렇게 하죠. 저는 감독입니다. 저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떻게 저를 선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제가 첫 번째 1순위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설명을 들어서 저는 그 내용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산 팬들이 홍명보 감독을 보고 홍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엠비인데. 정치하지 마세요. 너 좀 혼나야 되겠다 너도. 진짜로 그래 홍엠비라고 적어놨습니다. 팬들이 피노키 홍. 그 경기장에 그 피노키 홍 현수막에 걸렸어요. 거짓말을 했다. 근데 저도 말씀하신 그 대목을 듣고 사실 진짜 놀랐어요. 시스템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나는 그냥 어떤 평가를 받았냐라고 물었고 제일 좋은 평가 받았다고 들었다. 그 내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우리 박문성 의원님 보실 때 가장 지금 축구협회에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축구협회에서 가장 바뀌어야 될 거 아니면 뭐 없어져야 될 사람 누굽니까? 혹은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짐을 지워드리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눈빛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나가면 돼요.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와 우리가 다른 것처럼 축구협회도 우리가 예전에 북한하고 싸워서 무조건 이기려고 했었던 1950년, 60년대도 아니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총수님 광내시죠. 가오 한번 살리시죠. 그 대신 돈 좀 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한번 축구를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절도 지났죠. 이제는 이 판이 축구협회가 1년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무궁무진해요. 예. 너무나 멋진 선수들이.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만 활용하도 황희찬 이런 어마어마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자리가 멋있지. 내가 뭐 하는데 도움이 되지. 내가 돈 좀 줄게. 이럴 수 있는 대기업 회장님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그냥 도장 한번 찍어주는 이런 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대기업의 총수들이 와서 축구나 스포츠에 도움을 줬던 거 인정합니다. 그게 필요했던 시절이에요. 네. 더 그 전에 과거로 가서 남북이 대치될 때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 이끌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네. 그 시대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만 갖고도 돈을 막 벌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죠? 지금 정몽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돈도 안 받고 여기서 일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연봉도 안 받으시는데 노력봉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영진님이 전문 CEO예요. 너무나 잘 나가요. 그러면 축구협회 이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연봉 50억 드리겠습니다. 모셔가야죠. 모시죠. 대신 500억 벌어다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리더들, 이럴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목표와 동기가 명확한 일을 할 수 있는 CEO가 와야죠. 일을 할 수 있는 회장님이 와서 우리가 지금 피파 랭킹이 22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21개 팀이 있다는 얘기죠. 21개 팀을 전수조사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다 전문 CEO들이 거의 대다수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축구 자체가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팀 이번에 유로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선수들의 몸값이 이적 시장에서만 따졌을 때 2조가 넘어요. 2조입니다. 무려 선수들 몸값만. 우리 선수들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만큼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몸값을 손흥민, 이강인 따져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런 선수들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막 어떤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훨씬 더 판을 키울 수 있잖아요. 팬들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로파로만 거의 웬만한 포지션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생각해봤더니 손흥민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예요. 손흥민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 손흥민이 우리가 최고의 지금 이 멤버들과 뛸 수 있는 마지막인데 이걸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나 올드해요. 우리는 21세기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19세기 꼬랑지와 20세기 몸통이 21세기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21세기의 머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가 물러나라 누가 해라 이거는 너무 파편적이고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진지하게 축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될 만한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스포츠도 조그만한 단체는 아직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축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자기 호주머니에 사재를 털어서 축구협회 내지 않아요. 그래요? 특별히. 물론 이번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에 뭐 그 스폰서 개념으로서 얼마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막 클린스만 이후에 이 돈 위약금을 뭐 몇백억을 100억을 날렸네 뭐 이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려고 한 거고.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그래가지고. 위약금이 100억이나 돼요? 위약금의 개념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자르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녀 연봉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20억 넘는 돈이니까 3, 4년 남는다고 한다면 100억 가까이 다 줘야 돼요. 잘리면 약간 신나지 않아요?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죠. 100억을. 와, 크리스만 같은 사람 데려와갖고. 아무튼 전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이거 인터뷰 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정몽규 회장은 벌써 3선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내년 1월에 이제 4선 도전을 하시려고 그런 상황이다. 국회로 치면 하여튼 뭐 그 말씀은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엔 정말 뭐 진짜 정부기관에서 나와갖고 뭐 협회 이끌어가고 뭐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고 대기업 회장들이 돌아가면서 뭐 무슨 협회 이렇게 하시던 시절이 있었죠. 7, 80년대 뭐 8, 90년대 경제 한참 성장하던 시절 스포츠는 그만큼 이제 못 따라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스포츠 스스로도 이제 자생력이 얼마든지 있고 또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선수들이 또 활약하는 그런 시대인데 굳이 무슨 기업 뭐 오너 오셔갖고 또 이렇게 뭐 해드리고 하는 거는 좀 옛날 리더십인 것 같다. 옛날 시스템인 나중에 한번 것 같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1960년대에 우리가 사실상 국가대표 역할을 했던 팀이 양지라는 팀이 있습니다. 양지요. 양지라고 불렀어요. 사실상 국정원 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안기부, 뭐 국정원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이제 중앙정보부죠 당시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렇게 넘어왔는데 당시 이렇게 가보면 그 비석에 써 있었잖아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양지요? 양지를 땄습니다. 왜? 북한이 잉글랜드 월드컵 66년에 8강을 해요. 발칵 뒤집어졌죠.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게 져?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앙정부 국가 권력이 들어가서 끌어갔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황당하지만 당시 시대상이 그래요. 지금 시대상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상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축구 얘기. 이렇게 그쵸, 재밌죠? 왜 이렇게 난 몰랐을까? 네,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박문성의 인터뷰한 걸 여러 보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일단 이제 절차상 선임 과정 절차상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비판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임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또 출국했잖아요. 했죠. 외국 코치진 찾으러 또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돌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 월드컵도 잘 뛰어야 되고 홍 감독에게 어떤 조언 같은 걸 홍명보 감독에게 네, 됐으니까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 사실 제가 조언할 수 있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협회가 네. 이제 지금 홍명보 감독은 자기 일을 하러 갔어요. 예. 뭐 코치들 만나고 할 겁니다. 협회가 좀 제발 좀 마무리를 줘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어떤 식간에. 네. 아, 협회가 좀 책임은 안 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일만 벌리고 뭐 이러는구나. 저는 뭐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지금까지 있었던 5개월의 과정이라도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네. 매우 진심으로 절차와 모든 걸 밟아서 좀 제발 이게 팬들이나 사람들에게 혹은 축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깔끔하게. 그 화살을 우리에게 던져줘라.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9월부터 월드컵 3차에선 치러야 된다. 예. 그 이후로도 안 되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야, 제발 미안하다. 뭐라도 네네네. 하나라도 일단 마무리를 줘야 사람들도 아 오케이 화가 아직도 나고 내가 계속 뭐라고 할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마음을 한번 토닥여주지 않습니까? 제일 그 좀 안 좋은 리더들이 대체로 이제 일 벌리고 책임 안 지는 리더들이잖아요. 아, 저는 그래요. 뭐 홍 감독이 해놓고. 어쨌든 일을 시작했으면 네. 그래도 시작하는 마당에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욕 먹을 테니 홍 감독 믿어달라라고 하든지 아 축구협회가 하든지 네. 뭐 아무튼 사견입니다. 축구 팬으로서 이건 예, 아마 드리는 사견입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요. 축구팀 8팀 아니. 다 알걸요 아마 여기는? 그냥입니다. 네, 예. 축구팀 뭐 축구 직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K 여기 상암동 가끔 갑니다. 예. K 리그. 예. KK리고요. 아니 K가 K를 몇 번만 아, K리그 1, 2를 합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K가 붙은 게 워낙 많잖아요. 뭐 K 푸드, K 라면 네. 만나서 K 축구가 생각이 안 났어요. K 우리 리그. 봐도 그 같은 정신데.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자 우리 박문성 위원님 힘든 자리 또 힘든 진행자 때문에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하고요. 불러줘서 다음번엔 고맙습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좀 와서 하고 싶습니다. 원래 축구가 좀 네. 신나잖아요. 아, 신나는 맞아요. 내용으로 네.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